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4분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소보다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재료로 해서 상승 마감을 했었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제 저녁에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그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미국 주식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조정이 좀 심화되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어젯밤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입니다. 어젯밤. 근데 어젯밤에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면서 잘 버텨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으니 아래쪽으로 가는 위험보다 이제는 전환의 의지를 좀 더 높게 보는 게 맞겠다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죠? 어젯밤은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 타이밍을 잘 넘겼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채권과 외환 시장도 좀 중요한 자리였어요. 물론 이제 채권은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상승 탄력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도 채권이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채권 입장에서도 그 위태위태하지만 아직 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습이면 눌림시 매수 전략은 일단 해볼 수는 있다고요. 천천히 채권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집을 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근거, 어떤 단기적인 바닥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집 이런 거 가능하다란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채권이 심각하게 또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인데도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일단 채권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일봉인데 어쨌든 좀 재미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 외환 시장도 사실 어젯밤이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젯밤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에 유로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어젯밤에 외환시장도 좀 의미가 있긴 있었죠. 그죠? 외환시장도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어젯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어젯밤에 확인을 했으니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근데 박스권 상단을 지금 훅 고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사실 이렇게 예고가 된 거예요. 어젯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상승을 좀 예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이래저래 움직임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방향을 좀 약간 바꾸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재미있는 게 지금까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또 그리고 주식 조정 이런 게 나타났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몇몇 고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죠? 고금리가 완화되고 근데 강달러는 계속해서 지속 진행 중이고 주식시장의 조정은 끝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달러 혼자 강세는 요거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추세 전환.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장기적인 박스권. 이 박스권을 오늘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박스권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고금리는 그렇게 심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강달러가 매우 심화가 되고 있는 강달러가 매우 심화가 되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조금 전에 발표된 유로존의 어떤 약한 지표들 이런 것들이 강달러를 좀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강달러의 주요 배경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끼어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에 더해서 그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또 끼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요인으로 달러 초강세가 결과적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고 고금리는 완화, 주식시장은 강세. 근데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아침에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 주식 조정이 함께 친구로 갔었는데 이제 서로 다 이 상관관계들이 깨지고 제 갈 길을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오늘은 하여튼 뭐 엔비디아 실적 뭐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뭐 특별히 뭐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로화가 뭐 박살났던 달러 초강세가 나타났던 그런 것들은 여기 유로존 경제 지표들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지표들이 유로화 약세를 불렀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가 대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유로존 지표들이 다 빨간색 예상을 하회하고 있잖아요. 유로존 경제가 좋냐 안 좋냐를 보여주는 PMI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GDP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다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초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었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난다라면은 미국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이라든가 나머지 나라들은 그 어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으로 돈 쏠림이 강화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는데 이런 것 때문일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유로존 경제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해서 유로존 주식 시장이 박살난다 그건 또 아니죠. 보시다시피 재밌습니다. 유로존 주식 시장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유로존 주식 시장은 사실 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급락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위태위태한 그림이었는데 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버티고 있어요. 하여튼 요런 재밌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오늘 중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면서 조정 심화, 뭐 다시 뭐 하락의 심화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특별한 이슈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하여튼 그 중국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본 증시도 그죠? 네, 하여튼 그냥 평상시처럼 하나씩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것들 보시면요. 이런 그림이죠.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하단인데 지금 이게 제가 이 밖에 나와서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선을 긋는 거라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선들을 그을 수 있는데 이거 붕괴될 것 같지만 붕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어떤 미국 증시의 그런 긍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이 세계 증시에 좀 미치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죠? 이 중국은 청개구리 증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전 세계가 다 올라가면 중국이 약세를 보이고, 전 세계가, 네네네. 그죠. 전 세계가 강하면 중국 혼자 약세를 보이고, 전 세계가 가장 약하면 중국이 혼자 강세를 보인다. 청개구리성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 그죠. 미국이 어떤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중국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어쨌든 뭔가 좀 글로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 딱히 크게 부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분위기 좋다가 약간 혼조했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해보자 약간 이런 초창기에 와 있는 거죠.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여주면서 중국이 오늘 급락을 한 거는 뭔가 우연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일본 증시 잘 버티고 있다 그런 내용을 봤고 중국 상해종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N자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개인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지금 저점이 이렇게 아직까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 수렴형이나 근데 오늘 이렇게 쏟아진 이런 음봉은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자로 빠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좀 그죠? 어떤 큰 추세적 하락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중국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지금 그 피로감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피로감이 큽니다.
사실 계속 상승하고 싶었다면 이런 음봉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오늘 이런 음봉이 튀어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재밌는 게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중국이 이렇게 박살나는 동안에도 오늘 유럽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지금 현재는요.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뭔가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변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의 이 분위기 전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확실히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분위기,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면 중국 주식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만 보시면은 그저 박스권 하단 이 자리 위험한데 붕괴 안 시키잖아요. 그죠? 긍정적이라고요. 계속해서. 엔비디아 실적을 재료로 해서 전 세계 증시가 꿈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차별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친구들은 끝없이 못 나가는 차별화가 지속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잘 못 나가는 유럽 증시, 뭐 일본 증시 등등 세계 다른 나라들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걸 기대할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아무튼 그저 분위기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까요? 이제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오늘도 뭐 같은 흐름입니다. 그죠? 코스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소외가 지속되고 있죠. 그죠? 그냥 가던 길 계속 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게 코스피가 오르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한동안 잘 오르다가 삐끗하고 있다는 거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삐끗한 빈자리를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이 모두 다 가지고 갔습니다. 사이좋게. 2차전지, 하이닉스, 뭐 신한지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고 뭐고 다양하게 그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자 하락의 혜택을 다양하게 누렸습니다. 물론 근데 오늘도 이렇게 2차전 코스닥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폭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철저히 소외가 되고 있죠. 요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때문에 좀 맛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도 코스닥은 박살이 나고 있다. 소외가 계속되고 있고 잘 나가는 코스피만 잘 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전자가 혼자서 코스피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올라갔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쉬고 그리고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쉬고 다른 친구들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그런 좀 건전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난 게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움직이는 게 사실 뭐 건전하고 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자리에 왔는데요. 30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번 폭락을 하고 나서 지금 21선, 여기가 21선입니다. 파란색 선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 파란색 선 21선인데 중요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죠?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서 21선을 맞고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21선을 너무나 오랫동안 못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일주일 넘게 21선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이제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10% 가까이 이틀 만에 올랐던 이런 강한 매수세가 있어서 눌림시 매수는 아직까지 유효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떤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7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빠졌던 거에 대한 어떤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아직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보다 21선을 영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번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저점까지 내려오면 지지하겠다는 의지 없는 거죠. 적당히 이 정도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적당히 이제 여기서 매수세가 나와야지 삼성전자는 그나마 어떤 추세적인 전환, 건전한 추세적인 전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어떤 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지금 30분봉이에요. 30분봉에서 한 이 정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좀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3일을 봤을 때는 이건 하락 전환으로서의 이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어떤 조금 좀 큰 그림에서 보면 큰 그림 이렇게 삼성전자를 몇 달 단위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니까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눌림시 매수 전략을 생각하시긴 생각하시되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초단기적인 측면,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오늘까지는 삼성전자 눌림시 매수 전략이었는데 오늘까지 눌림시 매수해보는 게 맞았죠. 가장 강한 종목의 쏠림이 지속되니까요. 근데 삼성전자 시작부터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도 시작부터 삼성전자 약했고 이 상승의 탄력도 약했으니 이거보다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 힘 빠진 모습인 걸 일단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혹시나 삐끗 잘못하더라도 도망칠 기회를 좀 준다는 게 강한 종목의 특징이죠. 하여튼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바톤 터치, 어떤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온다면 삼성전자가 하여튼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눌림시 매수 전략 하여튼 좀 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도 지금 오늘 중요한 저항에 터치했단 말이죠. 21선입니다. 21선. 여기는 21선에 오늘 터치를 하고 저항에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눌림심에서 유효하긴 유효한데 삼성전자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어떤 21선에 걸렸다거나 이런 모습은 코스피의 상승 탄력 둔화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이래저래 눌림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겁니다. 코스닥은 계속 죽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유효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1150을 붕괴시켰단 말이죠. 근데 세계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막 좋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많이 극복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지금 박살나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박살나는 것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라든가 하여튼 제약바이오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사들 인선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을 조금 좀 논란이 있는 인물을 좀 내정을 하긴 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코스닥이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살짝 붕괴시키고 있으니 약간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한동안 코스피를 강하게 끌고 왔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21선에 지금 걸려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 쌍바닥 확인하러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삼성전자 힘 빠지면 아무래도 코스피의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도 21선을 건드리기도 했고요. 저항을 건드리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코스닥에도 좀 쥐구멍에 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합니다. 막연히. 예. 어쨌든 지금 당장 코스닥을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있습니까? 없죠. 물론 오늘 아침에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런 모습이 장중에 잠깐 있긴 있었으나 근데 안 풀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니죠. 네.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당장 코스닥을 매수하면 안 된다. 근데 코스닥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라인을 살짝 붕괴시키긴 했으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코스닥도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제법 매력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매력에 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니
이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5일선 올라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그 코스피의 조정에 한 또 빌미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채권 뭐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아무래도 원자재들은 흐름이 좀 그죠 부진할 수 있겠죠. 구리 가격 막 이런 거 오늘 중국 증시 급락도 했고요. 구리 가격 안 좋고 유가도 안 좋고 뭐 골드 값도 골드는 좋네요. 예, 골드는 좋은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지금 이제 영상에서 녹화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유로존 지표가 안 좋아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금값 오르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쩌면 그 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아직은 뭐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부각돼서 달러가 잠시 엄청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제가 뭐 나중에 아래 참고 글에다가 따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달러가 초강세면 금값이 오르기가 좀 그저 어렵거든요. 이 달러가 약해야 금값이 오르는 게 맞는데 지금 금하고 달러가 같이 오르는 걸 보면은 어떤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약간 나타나나? 여기 보시면 채권도 그래요. 채권도 이 비슷한 시간에 한번 확 튀었거든요. 채권도 이렇게 한번 확 튀는 걸 보니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나, 내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뭐 채권의 눌림지 매수라든가 아니면 달러 강세의 흐름 자체는 일단 뭐 진행 중인 것 같으니 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일단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영상 올릴 건데요. 아마 아침에 올리진 못할 것 같고, 하여튼, 네, 내일 중에 시간 나면은 한 편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